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엄마가 오늘 읽을 책은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 작가 서천석, 출판사 김영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딸기만두입니다. 딸아이가 소개한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을 오늘은 읽을 텐데요. 작가이신 서천석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한 4편 정도 읽을 예정입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 책은 서천석의 마음연구소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를 묶은 것입니다. 바쁜 아침에 갑자기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자며 여러분과 사람의 마음을 화두 삼아 고민했던 시간의 기록입니다. 처음 그 시간을 진행하면서는 정신없이 바쁜 아침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흥미를 끌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보다 많은 분이 사랑을 해주셨고 아침에 들은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로 삼는다는 과분한 칭찬도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 이야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잠깐 멈추는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리길 기대하죠. 누구라도 아니 잠깐만 하고 멈추려 들면 갈 길이 고말리는데 왜 방해를 하나 찌푸립니다. 우리 스스로도 멈추는 것이 불안합니다. 잠깐 멈췄다가 영원히 달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남들보다 한참 뒤처지는 건 아닌가 싶어 멈추질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삶이라면 자기의 삶이라 할 수 없는 건데 하루도 아닌 매일 그런 삶을 살아야 하니 어찌 만족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며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책은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는다 해도 한 편을 읽는 데 드는 시간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는 양의 소금이 전체 음식에 맛을 내듯 잠시 멈춰 생각하는 5분이 우리의 삶을 맛깔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걸까요? 내 마음은 어떤 상처를 아는 채 무엇에 흔들리고 또 집착하고 있을까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꾸준함이니까요. 꾸준히 내 마음을 조절하는 힘을 가질 때 분명 그 시간은 나의 내면의 마음을 조절하는 힘을 키워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면 분명 내 인생도 조금은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박하지만 가장 진실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지난 주말엔 가을산을 즐기려고 등산을 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난 등산로를 걷다 보면 앞에 더 이상 길이 없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도 막상 가보면 작은 길이 옆으로 나 있고 이내 넓은 골짜기로 이어집니다. 상담을 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 경우엔 도무지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위로를 하며 옆을 지킬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면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젠 좀 살만하다고. 또 살다 보니 솟아날 구멍이 열리더라고.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 기운이 쭉 빠질 때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이어지고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잃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담을 하면서 좀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내보자고. 분명 살아있으면 살아갈 방법이 나오더라고.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해줍니다. 물론 그 어려움의 시간은 누구나 괴롭겠죠. 그럴 때면 저는 당장 오지 않을 걱정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합니다. 등산을 할 때 아직도 3km를 더 가야 하는데 그 코스는 정말 숨이 차고 어렵다는데 생각하면 다리에 힘만 빠집니다. 길이 험하고 갈 길이 멀수록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면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럴 땐 차라리 지금 내딛는 한 발 한 발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민해봐야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보다는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현재의 내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이면 어느덧 정상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양궁 선수들은 활을 쏠 때 관역보다 자기 몸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내 호흡이, 내 팔과 다리의 근육이 평소 훈련할 때와 같은 느낌인지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관역에 집중하면 오히려 몸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면 결국 활은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내 스타일은 괜찮은지, 내가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맞이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순간 나는 내 삶에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작심삼일,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만약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다 지켰다면 우리는 분명 지금과는 사뭇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심은 작심삼일로 가곤 하죠. 분명 결심을 할 때는 굳은 마음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마음은 약해지고 목표는 흐릿해지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진화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아직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쪽으로는 진화를 이루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러나 하고 너무 자기의 비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 비하하기 쉽습니다. 내가 뭐 그렇지. 역시 난 의지박약이야. 난 왜 매번 결심만 하는 것일까? 이러다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텐데. 이런 자기 비하나 비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나면 대부분 기분이 나빠지는데 기분이 나빠지면 좀 더 좋지 않은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비록 잠깐의 즐거움이지만 유혹에 넘어가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한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크림을 잔뜩 얹은 달콤한 커피를 주문하고 공부가 뜻대로 안 되어 속상한 학생들은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비록 언발의 오줌 누기라도 나쁜 기분을 달랠 수 있다면 자기 스스로를 쉽게 배반하는 게 인간입니다. 약간의 채찍질과 반성이라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스스로를 믿고 있는 동안에만 그렇습니다. 한두 번의 실패라면 반성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계속 실패하기 쉽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순간 믿음은 약해집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기에 결국 우린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엔 올바른 비판조차 우리 어깨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꾸준히 격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자신의 절제력이 약하고 의지가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부정한다고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족한 의지가 내 일부분이듯 여기서 더 발전하고 싶은 열망도 내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격려하며 또 해보자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의지가 강한지 약한지는 변하지 않는 특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긴 시간이 걸리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나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누구보다 우선 나 자신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흥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타고 갈 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헤드폰을 쓴 사람이 옆자리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걸더군요. 그런데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건너편에 앉은 제게도 다 들렸습니다.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저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헤드폰을 낀 상태에선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질까요? 우리가 하는 말은 대뇌에서 정해진 내용이 신경으로 전달되어 성대 주변의 근육들을 움직이고 그 결과 성대가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뇌는 끊임없이 제대로 말이 나오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뒤로 다시 들으며 원래 하려던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하죠. 그런데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다 보면
자기 말이라도 음악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말이지만 확신이 들지 않아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 내면에 복잡한 소리가 많고 머리에 온갖 복잡한 것이 차 있을 때는 내면의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면 큰 소리, 지나친 큰 소리가 나오기 쉽습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을 못 가지니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목소리만 키웁니다. 아이를 심하게 야단치는 부모를 만나면 10중 8구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자기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믿음이 없고 불안할 때 부모는 더 큰 목소리로 아이를 야단칩니다. 반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몇 마디로 아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큰 목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절박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외치는 큰 소리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상대를 누르려고 내는 큰 소리, 자기가 얼마만큼 벌써 사나운지도 모른 채 그저 질러대는 소리도 많습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이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한 존재가 진짜로 듣고 싶은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달래주는 목소리, 따뜻하게 위하는 목소리죠. 우리가 남에게 내야 할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 상대는 내 말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조용히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소통의 출발은 남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자기 내면과 만나야 합니다. 스스로를 알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면 작은 목소리로도 분명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언젠가 새해 첫날 일출을 맞이하러 태백산 정상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에 기대어 산을 오르면서 이 고생을 하고 올라갔는데 일출을 보지 못하면 무척 억울하겠다 싶었습니다. 정상에 오르니 저희 일행 말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올라와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날 행운의 여신은 저희에게 미소를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날은 맑았지만 지평선 부근에 구름이 끼어 땅에서 불쑥 해가 솟아오르는 장관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지나서 구름을 뚫고 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해 첫날의 마음을 다질 수는 있었지만요. 아쉬워하는 저희 일행에게 무거운 사진기를 세워둔 채 촬영에 열중하던 분이 이야기하더군요. 지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일출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자신은 수십 번 올라왔지만 겨우 한 번 봤을 뿐이라고요. 인생 역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생을 해서 산을 오른다고 일출을 본다는 보장이 없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지 않는다면 일출을 볼 가능성은 전혀 없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다음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는 것. 인생에서 그 이상을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출을 볼 가능성이 낮다면 아예 오르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듯 싶고 더 의미 있는 다른 일이 있다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일을 무조건 회피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을 것이고 스스로 자랑스러울 만한 성취를 이루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했는데도 일출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도 우리에겐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은 산을 오르는 우리의 발을 무겁게 하고 자칫 중도에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오르는 길 그 긴 시간을 전혀 즐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얀 눈이 덮여 순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나무들, 내딛는 발자국마다 느껴지는 푹신한 낙엽의 감촉은 불안한 사람의 마음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불안만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 과정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끝이 보장되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하는 여행입니다. 어쩌면 끝을 알 수 없기에 삶은 이토록 다채로울 수 있습니다. 도망가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도전하고 과정을 즐기는 것이 무력한 우리에겐 어쩌면 최선의 선택입니다.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가족이 갑자기 번개식으로 해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빠듯해서 막 분주했던 것 같은데 그 분주함 속에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저의 가득한 추억 일기를 채웠습니다. 언젠가 그 추억 일기를 읽으면서 또 한 번 행복해지겠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잠깐 쉬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